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오늘은 바둑 입문자 분들을 위한 정석 강의, 그리고 입문자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문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입문자라고 하면 이제 바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뜻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입문자는 이제 바둑에 대한 룰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실전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18급, 이제 처음 시작하면 18급으로 하셔야죠. 18급 아이디를 파서 두시는 분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예. 18급 분들도 물론 해당이 되시지만 17급, 16급 분들도 역시 모두 해당이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18급, 17급, 16급 분들의 대국을 쭉 봤습니다. 초반 진행만 이게 봤는데요. 뭐 어림 잡아서 거의 한 100판의 바둑을 이렇게 빠르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결론을 내린 것은, 사실 이 18급 그리고 17급, 16급 같은 이런 입문자 분들께서는 사실 정석, 제가 기존에도 강의를 해드렸던 삼연성 정석이라든지 중국식 보석, 혹은 135 보석, 이런 고발식 정석,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단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석 진행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행마를 많이 살펴보면 약간 이렇게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차렷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 차렷하는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렷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차렷을 하신다든지 굉장히 차렷하는 모양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실 차렷하는 거, 혹은 철줄을 내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차렷한다거나 철줄을 내리는 거를 사실 좀 즐겨두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돌의 능률상 이렇게 철줄을 내리고 차렷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초반 정석 진행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를 붙이신다거나 한 칸을 뛰어나가시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은 위로 많이 붙이죠. 근데 또 이런 바둑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활이 워낙 약하시다 보니까 상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대응을 사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예, 아직 그 바둑을 두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절대 아니고요. 만약 이렇게 두고 막 이렇게 두면은 내 집이 다 깨져버리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집이 다 깨져버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력을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또 이런 데에서 철주 내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철주를 내리면 흙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워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흙의 모양이 굉장히 능률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바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두면 상대도 한번 두는 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돌을 사용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이런 식으로 철주를 내리는 거는 튼튼한 모양이긴 하지만 좋은 모양이라고, 특히 정석 진행에서, 초반 정석 진행에서는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좀 유심하게 눈여겨서 본 18급 분들 간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두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맥점입니다. 이곳을 붙이신 거는 사실 18급 수준의 사실 정석 진행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행이셨고, 100분도 이렇게 끼우는 정석 선택을 하신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진행이고요.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 이곳을 밀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호구를 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와 비슷한 맥락이죠.
상대방이 이렇게 밀어왔을 때 무언가 내 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호구를 치신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호구를 치시는 것보다는 날일자나 한 칸을 뛰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진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면 좌하기 쪽에 7개의 백의 돌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구를 쳤을 때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갈라간다면 이런 식으로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7개의 돌을 투자하고 집은 뭐 10집, 10집도 사실 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10집이라고 보면 적당하겠네요. 10집 정도의 집을 지으신 건데요. 돌을 7개나 투자를 하고 10집 정도밖에 짓지 못한다면은 이건 100의 능률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처음 바둑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잡힐 것 같고 뭔가 침투를 당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뭐 정석책에서 보면 이렇게 두지 말라고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전에서 이렇게 두면은 또 내가 많이 당하는 모양, 이런 모양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바둑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시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반 정석 진행대로 사실 초반 정석 진행을 많이 익히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잡히거나 뭐 상대방에게 침투를 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이바둑은 사실 18급 간의 대국은 아니었는데요. 3연성을 폈을 때 이곳을 들어가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 정석 진행은 이곳을 들어가는 게 정석 진행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자면 이곳을 두고 3-3을 파고요. 이렇게 양날일자로 지키는 것이 정석 진행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이곳을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을 들어가셨는데 또 흑분도 재밌는 것이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하고 이곳을 갖다 두었습니다. 이곳을 두게 된다면 역시 백이 이곳을 두고 젖혀 있는 끝내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선수로 귀에서 잘 살았고 차후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도 생립이 될 수 있겠고요. 역시 좀 백이 해볼 만한 데가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을 둔다면은 역시 이곳을 붙이는 것이 저는 일감이라고 떠오릅니다. 이곳을 붙이게 되면은 이곳을 두겠고요. 만약에 이곳을 두면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이곳을 막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백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지킨다든지 이곳을 둔다든지 이렇게밖에 둘 수가 없는데요. 이때 눈목자로 달리게 되면은 우상기 쪽에서도 굉장히 큰 집이 났고, 여전히 이곳을 젖혔을 때 백은 완성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괜찮게 흙이 판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 바둑 중에서 이곳을 흙이 지키니까 백이 본인도 이곳을 지켰고 이곳을 두셨어요. 이곳을 이제 날일자, 이게 낮은 날일자로 이렇게 지키셨는데요. 지금 같은 모양, 즉 이렇게 낮은 날일자 모양이 나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 백이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무언가 내가 귀를 파내는 게 싫다. 그렇다고 해서 입구자로 붙이는 거는 상대방이 이립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벌리는 자세가 워낙 좋죠. 그래서 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이 두는 수법이 한 칸을 뛰든지 이렇게 날일자로 지키는 수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곳에 아무것도 걸쳐져 있지 않고 상대도 자신의 모양을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 이렇게 두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거는 2선에 갖다 있는 거고 3선에 있기 때문에 정 지키시고 싶으시면 역시 이런 식으로 지키셔도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초반에 이 정석 진행을 하실 때 너무 저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1선이나 2선 이런 곳에 돌이 되도록이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18급 분들이나 꼭 18급이 아닌 약간 저급자분들의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것을 바로 붙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역시 이렇게 붙이고 지키는 거는 상대방에게 이립을 둘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세 칸을 충분히 벌릴 수 있는 자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은 초반 정석 진행에서 절대 선택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정석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판들을 지켜보면서 바둑 입문자분들이 어떤 점이 사실 좀 문제인가를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역시 다시 한번 살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철줄을 내리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면은 역시 초반에 특히 정석 진행일 때는 이런 자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역시 활발하게 한 칸이나 날일자 전개가 굉장히 초반에는 좋거든요. 날일자 행마나 한 칸 뛰는 행마 이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철줄을 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바둑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철줄을 내리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한 칸을 둡니다. 백이 이곳을 나오면 이곳을 막을 수도 있겠고요. 이곳을 막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곳이 한 점이 들어가서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좀 흙이 불만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곳은 차후에 물론 지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패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패가 나는 모양이거든요. 패가 나죠? 이것은 패가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세력을 쌓았기 때문에 우상기 쪽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두더라도 굉장히 큰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초반에는 철주 피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나 혹은 백이 들어왔을 때 흙이 철주를 내리는 이런 모양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런 사실 정석 진행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석 진행이었는데요. 여기서 막는 것까지 잘 하셨는데 여기서 호구를 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날일자나 제가 둔 것처럼 눈목자 행마 들어와서 수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이곳을 두면 되고요. 있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흙이 굉장히 시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아도 지금은 전혀 수가 나지 않죠. 젖힌다고 해도 이을 때 이곳을 젖히면은 오히려 흙이 잡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의 정석 진행에서 호구를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내가 날일자나 눈목자를 두었을 때 상대가 침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많이들 두시는데요. 이거는 침투해봤자 별로 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곳을 막으면 물론 백 같은 경우에는 탈출은 가능하겠지만 나오는 자세 자체가 좋지가 않죠. 나오는 자세 자체가 빈삼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을 찌르는 수도 있고 젖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잘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정석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로 겁내서 이렇게 호구를 치시는 것보다는 날일자나 눈목자까지 가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정석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호구를 치게 되면은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또 이렇게 두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들어갈 수가 있죠. 만약에 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 칸만 떼도 하변에 백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굉장한 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네 모양이 튼튼한 데에서는 넓게 벌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그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두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역시 초반 정석 진행에서는 1선이나 2선 이런 식의 선에서는 절대 두시지 마시고요. 이렇게나 양날일자 정도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고 내 모양을 튼튼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시는 것은 상대가 이렇게 돌이 왔을 때 내 모양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진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게 되면 백이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흑이 공격권을 가지고서 둘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역시 이런 식의 진행을 원할 때 이렇게 낮은 날일자로 지켜두는 것이지 지금같이 상대의 돌이 없는데 굳이 낮은 날일자로 두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2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연성을 둘 때 이곳을 들어가시는 거는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곳을 들어가는 거는 이미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멀리서 사실 이렇게 3칸 협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서요. 여기서 백이 들어왔는데 3칸 협공 하는 정석 진행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3칸 협공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백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붙여도 굉장히 좋겠고요. 지금은 입구자 행마도 입구자 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벌리는 자세가 이곳을 붙일 수 있으면 좋은데 붙이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곳을 끊어야 하는데 이렇게 늘기만 해도 한 점이 잡히는 행마가 나오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결국은 이렇게 2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이 벽이 생겨서 좋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연성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이곳으로 걸쳐 가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두시면은 알맞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8급이나 이런 저급자분들 굉장히 좀 많이 저급자 16급이나 17급, 18급 같은 분들은 정석을 애워도 내가 애운 정석대로 두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행마 초반에 철주를 내린다든지 이런 행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 심정이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굉장히 처음 바둑을 배울 때 그런 심정으로다가 이런 안 좋은 행마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얼마나 겁을 먹지 않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석 진행을 해 나가면서 또 이렇게 자꾸 당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당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복기를 해보시면서 실력을 늘려나가신다면 금세 18급이나 17급, 16급 이런 급수를 깨시고 한자리 급수대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